자, 마의 1월이랄까요? 가장 베스 낚시에 있어서는 이 낚시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나 물속에 있는 베스의 입장에 있어서 가장 혹독한 계절이 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낚시인에게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도 출조를 떠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장소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좀 폭이 좁고 좀 작은 수로 형태를 찾자라는 생각으로 이곳을 찾았어요. 그 중에서도 상당히 얕은 여울들이 이어지다가 그것이 갑자기 유속이 죽고 깊이가 좀 생기면서 소 형태로 바뀌는 약간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곳으로 좁혀 들어갔죠. 겨울철에 그래도 대표적으로 베이트피쉬를 표현한다, 먹이 활동을 왕성하게 한다라는 그 대상으로 좀 좁혀서 처음 접근을 메탈 바이브레이션을 꺼내 들고 시작을 했어요. 소 안에 머물러 있는 베스들 중 먼저 신진대사가 활발한 베스를 타깃으로 탐사를 시작한다. 메탈 바이브레이션의 그 무게감이라든지 공기 저항이 적다라는 부분 때문에 캐스팅을 수월하게 가져가서 그 좁은 구간에 반대편까지 날리는데 문제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반대쪽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쪽까지 물꼬리 어느 쪽에 붙어 있을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골고루 훑어보고자 끝에서 끝까지 메탈 바이브를 캐스팅을 해서 운용을 이어갔습니다. 중층을 지나오는 찰나 무게감이 느껴지는 입질. 오케이, 그렇지. 아이고, 빠졌다. 유후. 아직 완전히 이른 이제 해가 막 떠오른 그런 시점이라서 그런 것일까? 수온이 아직 오르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량에서 내려가기 전부터 물색과 수위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물가 라인보다 위쪽까지 젖어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물을 빼고 있다. 물이 빠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물 가장자리 쪽 장애물이나 가까운 쪽보다는 조금 더 멀리 칠 수 있겠다. 불안 심리 때문에 물 바깥쪽 장애물보다는 물 안쪽이라든지 크게 지는 브레이크 라인이나 물 골 쪽으로 붙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게감이 있는 8분의 5온스 스피너 베이트를 가지고 멀리 물골까지 공략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게 됐죠. 배수를 감안해 비거리가 확보되는 채비로 근거리보다는 멀리 공략한다. 일단은 스피너베이트라는 것은 반사적인 입질을 유도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진행감이 있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탐색하고 빠른 낚시를 구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한쪽에 머물러서 같은 곳에 캐스팅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캐스팅하지 않은 곳을 계속적으로 수차적으로 캐스팅을 이어가면서 점검하는 그런 형태의 낚시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물골 쪽이나 혹은 물 수중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애물 근처를 유유히 무리를 이루면서 돌아다니는 그 스플링, 그것과 맞닥뜨려지는 순간에 그 중에서 왕성하게 반응을 하는 녀석들이 입질을 선사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낚시를 진행하게 된 거예요. 스피너베이트가 안착하는 시간을 재봤을 때 나쁘지 않은 수심대. 거기에 석축화 바위 더미가 경사면을 이루는 지형이다. 스피너베이트를 바닥까지 빠르게 내려주고 라인이 멈춤과 동시에 릴링을 이어간다. 입질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캐스팅을 이어가는 양형권. 오케이, 나스. 야, 오샤, 오샤. 뭐 베스 사이즈가 그렇게 큰 개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겨울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사이즈다, 흡족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할 것은 입술이 이 안에 있는 이 치골이라든지 이 이빨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진 그 띄고 있는 색채가 완전히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아, 춥구나. 얘네들이 지금 추운 상태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깊이가 한 4, 5m 가량 나오는 것 같아요. 석축으로 이루어져서 석축이 쭉 경사를 져서 들어가서 바닥과 만나는 경계선을 지난 물꼬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바닥에 안착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속도감 있게 바닥에서 유영을 시켰어요. 바닥을 스치지는 않고 바닥에 살짝 띄워서 빠르게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추워서 반응을 할까, 그런 빠른 움직임이 고개를 쫓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반대로 무너져서 저 녀석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네요. 꼭 겨울이라 그래서 아주 미세하고 느린 움직임만이 다는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예상대로 베스가 나와주었다. 물골까지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스피너베이트로 장거리 캐스팅을 이어간다. 진동과 번쩍이는 블레이드가 만들어내는 플래시 효과는 커버에 숨어있는 베스에게 참지 못할 유혹이 될 것이다. 겨울에도 루어 운용에 있어 빠른 속도가 필요한 순간이 많다는 것을 새삼 확인한 바, 빠르게 지나가는 베이트피쉬를 표현하며 어필한다. 오케이, 걸었어요. 이야, 오우, 힘쓴다. 우와, 우와, 힘쓴다, 힘쓴다. 우와, 이야, 나와라. 으쌰, 우후, 예스. 아, 이번에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입질이 좀 더 명확했어요. 그런데 그 입질 느끼기 전에 입질 올 걸 알았어요. 그건 그냥 느낌으로 알았어요. 이야. 체구가 상당하네요. 이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뺐었어요. 마치 이렇게 이 가까운 석축에 라인을 긁을까 겁이 나서 살짝 긴장했습니다. 스피너베이트가 바닥에 딱 닿고 주르르르 해서 오는데 묵직한 그 무게감, 그리고 꿀렁꿀렁대는 그 느낌, 최고네요. 뜨거운 겨울이네요. 뜨거운 겨울. 이번에는 좀 전 거보다도 더 사이즈가 좀 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겨울 1월 혹한 이 극저수온 이 정도에서 만난 베스 치고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오후가 좀 더 기대된다라는 기대감 증폭제의 역할을 톡톡히 해줬죠. 다양한 포인트를 탐색하고자 또다시 포인트를 이동했다. 이번에 찾은 곳은 물색이 좀 전의 장소보다 좀 더 흐려요. 그리고 이 바닥을 느껴보니까, 스피너베이트로 바닥을 느껴보니까 앞쪽에서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 라인들이 좀 있었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이 돌, 또 그 돌을 좀 이렇게 눌러주는 철망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좀 복잡하고 다양한 그러한 브레이크 라인이 좀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스피너베이트보다 조금 더 가까운 연안 쪽에서 바닥을 자극하는 텍사스 리그로 한번 홀려내는 건 어떨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텍사스 채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장애물 극복 능력이 뛰어난 텍사스 리그로 작전을 변경한다. 캐스팅을 멀리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피너베이트로 처음 바닥을 읽을 때 멀리서는 아무것도 없는 뻘이었고, 어느 정도 와서 이 연안선과 멀지 않은 곳에서부터 바위나 돌이나 이런 복잡한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멀리 뻘까지 던지지 않고요, 그 브레이크나 장애물들이 있는 곳까지만 캐스팅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바닥을 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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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밑걸림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는 텍사스 리그로 장애물을 타고 넘긴다. 겨울철 베스는 신진대사가 느리고 반응을 보이다가도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완벽하게 삼키는 시간을 계산 후 훅셋을 이어가는 것이 좋다. 베스의 겨울 무드를 고려해 세밀한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겨울에도 베스를 만날 수 있다. 왔어요. 왔어. 오케이. 아, 작다. 자. 파이팅 하다가 마지막에라도 확 돌아서면서 아주 큰 힘을 써주는 큰 베이스이길 기대를 했는데요. 그래도 손에 쥐어보니까 그렇게 썩 훌륭하지는 않은 베이스였어요. 그래도 겨울에 만난 반가운 입질이었죠. 겨울에 이 시기라면 뭐 작던 크던 베스는 다 반갑죠. 입질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반가운 그런 시간이죠. 자, 한 마리가 반갑게 얼굴을 보여줬는데 사이즈가 작아요. 확실히 리액션 베이트의 사이즈가 좀 좋았던 날인 것 같아요. 좀 섬세하게 바닥에서 운영을 해봤는데 역시나 작은 사이즈 베스의 입질을 몇 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 비슷한 입질을 받아서 랜딩에 성공을 했는데 작네요. 그래도 겨울에 만난 반가운 베스입니다. 바닥 장애물이라든지 물색 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주변에서 서스펜드에 있거나 주변에서 스쿨링해서 있는 베스들 중에서 좀 큰 녀석이 반응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그러한 희망과 이런 것을 갖고 접근을 했는데요. 낚아낸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은 사실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그래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비슷한 형태의 낚시를 한다면 큰 녀석을 홀려서 낚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소를 이동하기로 결정을 했죠. 복잡한 구조의 바닥 구조물을 가진 포인트를 찾았다. 자, 이렇게 근사한 장소, 근사한 깊이와 물속에 있는 복잡한 돌 바위들. 이렇다면 이곳은 분명히 스쿨링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일단은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개체를 낚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깊이가 얼마나 되며, 이 깊은 곳이라는 건 알겠는데 깊이가 얼마나 되며 바닥의 경사도가 어디서부터 경사가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바위이고 어디서부터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피너 베이트, 그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스피너 베이트를 꺼내들었죠. 탐사와 공략을 모두 소화해내는 스피너 베이트로 바닥을 꼼꼼히 읽는다. 예상대로 복잡한 비탈 형태의 바위 더미가 놓여져 있는 바닥 구조물. 하지만 스피너 베이트에 반응하지 않는다. 스피너 베이트로 깊은 곳이라 생각되는 곳에 캐스팅해서 보니까 수심이 꽤 깊어요. 한 뭐 7, 8m 이상 나오는 그런 수심이에요. 깊이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스피너 베이트로 몇 번 캐스팅을 이어가도 반응하는, 떨어질 때라든지 혹은 릴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태에서도 반응하는 개체는 전혀 없다. 그렇다면 조금 더 접근 방식을 바꿔서 무게감이 없는 노싱커 채비로 부드럽게 바위 사이사이를 툭툭 진행하면서 빠져나오고 튀어나오는 이런 뭐 민물 망둥어라든지 미꾸라지 형태의 바닥층 베이트피시나 혹은 바닥층 생물을 표현하고자 노싱커 채비를 꺼내들었죠. 접근 방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채비 교체를 시도한다. 일단 바위 경사면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평면과 만나는 그곳과 멀지 않은 약간의 그 경사면 쪽으로 캐스팅을 했어요. 그래도 깊이가 꽤 나왔어요. 한 3m, 4m가량 나왔어요. 그곳에서 바위 하나하나를 타넘으면서
차 넘고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는 순간에 입질이 토독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아주 섬세하게 운영을 이어갔죠. 안반이나 바위는 복사열을 내므로 작은 고기나 베스가 즐겨 모여드는 곳. 날씨와 분위기를 파악하며 전향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 시기. 마의 1월이지만 다양한 시도와 기법으로 겨울 낚시의 편견을 깨는 양형군. 양형군의 겨울은 뜨겁다. 딱 예상한 대로 바위 하나를 탁 타고 넘어서 이 제가 던진 채비가 이 자유하강을 하는 중에 통통 하는 입질이 왔어요. 그래서 아, 반갑다. 여기에 베스가 없진 않구나. 오케이. 여기서 가네. 어우. 여기 있어. 오케이.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으쌰. 느린 프레젠테이션으로 그 돌이 무너져 있는 안반을 노렸는데 쫙 끌고 들어가는 입질을 보이길래 아, 작겠다 싶었어요. 근데 딱 예상대로 그만한 사이즈가 나오네요. 역시 리액션 라이트 낚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를 좀 선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좀 움직임이 좀 폭이 좀 있고 진동이라든지 이런 자극적인 부분이 있어서 작은 고기들은 오히려 겁을 먹고 돌아설 수 있게 그 낚시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좀 다른 낚시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이 많이 깊지 않고 그러면서 물이 맑은 곳이 있다면 좋겠다. 그러면 브레이크 라인도 눈으로 좀 더 확인하기가 쉽고 그 안에 베스가 있다면 혹시라도 베스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장소를 이동하게 됐죠. 이번에는 좀 더 물색이 맑은 포인트를 찾았다. 물색은 멀리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봐도 이 물속에 이 물볼이라든지 뭐 바닥 수초라든지 수초가 없는 곳은 모래바닥 이런 곳이 다 확인되는 이런 맑은 물을 가진 장소가 틀림없었어요. 그런데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물 속에 길게 이 부력통이 있는 펜스 같은 수중 펜스 같은 것이 이렇게 쳐져 있었는데 그 펜스에 바짝 붙어서 혹은 그 펜스 주변으로 베스들이 무리를 지어서 물의 흐름 방향 위쪽을 보고서 유유히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스의 그 까만 꼬리가 처음에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수십 마리가 모여 있는 걸 보고 와, 너무나 이건 기대하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 봄이 되면서 베스들을 보면서 낚시를 하는데 한겨울에 뭐 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겨울에 이런 광경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재밌다. 꼭 아쿠아리움에 물고기를 구경하러 온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칭으로도 나오겠는데 저기서? 와, 때려. 와, 엄청 많다 저기. 쟤는 메탈 바이브. 와, 엄청 많다. 와, 쫙 줄지어서 서 있네. 저 중에 과연 내 고기가 있을려나. 오, 와. 한겨울에 즐기는 사이트 피싱의 묘미. 반응을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작네요, 대부분 다. 오케이. 때려. 그렇지. 오샤. 사이즈도 딱 작은 송어 사이즈만 한데. 아무튼 눈으로 보고 잡는 재밌습니다. 일단은 그 녀석들을 관찰하는 재미도 있었는데요. 왜일까? 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 분명히 있었어요. 일단은 물이 맑고요. 낚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그림자도 많고 발이 만들어내는 그 진동도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프레셔라고 하는 약간의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독적으로 있거나 작은 규모로 있지 않고 다 뭉쳐 있는 거죠. 뭉치면 산다죠. 그 상태의 무드에 스트레스라든지 위압감이라든지 어떤 공포심을 느낀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마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펜스라든지 혹은 그 펜스 옆에 형성된 그 떼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점 붙어서 가만히 머무르고 있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된 거죠.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샤. 오케이. 오샤. 오케이. 오케이. 와. 차. 야, 이 바이트가 근데 딱 하는 아주 호쾌한 입질. 야, 최고였네요. 계절을 넘어선 양형군의 낚시. 이것이 이글 아이다. 자, 이번 여정에서 많은 재미 얻었어요. 걱정도 많았고 어느 정도 우려감도 있었어요. 사실상 수온이 뭐 며칠 동안 날이 포근해서 올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갔지만 물이 배수가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물색에 변화가 생겨서 좀 예상과는 다른 부분도 펼쳐지는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낚시를 통해서 다양한 생각을 풀어가면서 여러 마리들의 베스를 만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죠. 뭐 사실 이 시기에 나가서 베스를 못 만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반가운 베스를 만날 수가 있었고, 사이즈 욕심을 좀 내봤지만 그것을 못 이룬 것이 약간은 아쉬움으로 남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좀 더 날 풀리고 봄이 다가오면서는 또 많은 큰 베스를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리수를 만난 것들, 또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낚시를 좀 진행을 해서 뭐 깊은 물골, 뭐 바깥쪽에 있는 석축, 혹은 이 하다못해 사이드 피싱까지 섞을 수 있었다라는 이런 다양한 낚시를 통해서 큰 즐거움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다시 오늘이 제게 주어진다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 같아요. 마리수로 갈 것인지 사이즈로 갈 것인지. 사이즈로 간다면 아침에 했던 낚시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낚시를 진행을 했겠죠. 하지만 뭐 오늘 오후에는 좀 다양한 낚시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큰 베스를 만나지는 못했어도 다행히 다양한 무드의 베스를 만날 수 있어서 흡족한 그런 하루였고, 또한 배운 것도 많은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